이란 혁명수비대가 닷새 만에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국면이 한층 더 위험한 단계로 올라서면서 중동 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일단 미국은 확전 대신 경제 제재로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충돌이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국민 안전 확보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외대 이란어과 명예교수시죠. 장병국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최근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좀 예전 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미국과 이란 두 정상이 최근에 52와 290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언급을 하면서 대립을 했더라고요. 예. 이 숫자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예, 우선 그 이란은 외세의 침략을 19세기부터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영국과 그 러시아가 이란을 침공했고 침탈했고, 그래서 이란은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란과 미국은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예. 1979년 이때부터 반미로 돌아섰죠. 예. 그래서 그 50이라는 숫자는 그 79년 11월 이슬람 신학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을 점거하고 66명의 그 인질로 잡고서 81년까지 444일간을 인질로 잡고 미국인을 인질로 잡았다는 이야기. 그렇죠. 미국 외교관들을 그 미 대사관을 점거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은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철천지 원수국가, 사탄의 나라 이렇게 서로 이제 지정을 했고, 예. 아까 말씀하신 290명은 뭐냐 하면은 88년에 이란 항공기, 민간 항공기를 미국이 격추를 시켰어요. 그래서 290명은 잊지 않고 이란인들이 미국이 악당 국가다, 테러 국가다 이렇게 보고 그때 있고, 사망한 사람 숫자가 290명. 그렇죠. 290명 탑승원 승무원에서 모두 사망했죠. 그런데 52명은 또 미국에게는 수치의 그 표시입니다. 예. 52명이 외교관이 완전히 그 444일간 인질로 잡혀서 미국은 이란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민족이다 이렇게 적대시해왔죠 지금까지. 예. 네, 이번 사태에서 제대로 도화선이 된 건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그 암살이었습니다. 예. 이 솔레이마니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솔레이마니는 그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규군을 혁명이 일어나니까 약화시켜 버렸고 혁명 수비대라는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전쟁 영웅으로 등장한 게 솔레이마니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로도 네. 아주 자격이 있고 이란에서 아주 신망받는 전쟁 영웅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표적이 된 거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또는 중동에 있는 미군들에 대한 그 사살 또는 살인 이것을 뒤에서 이제 조정한다. 이라크에 있는 헤즈볼라를 통해서 민병대 시아파죠 이란이. 예. 이라크도 60%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시아파 민병대들이 이제 이 미군에 대한 테러, 살인 이것을 뒤에서 조정한다 이런 설도 있고 트럼프 말에 들으면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중국에 이란 은행이 있어요. 그게 솔레이마니 소유다. 그런데 그 자금이 이란이 사용하는 해외 친이란계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중국과 북한에서 사서 이렇게 솔레이마니가 전부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예, 그거는 이제 공개된 건 아니에요. 이게 예. 중국도 비밀이고 이란도 비밀이니까 이란은 현재 전부 그 국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국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현재 테헤란을 가봐도 전부
예, 그래서 그 중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국가 실력자에게 그 하나의 소유권 내지는 그 하나의 조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자금줄을 트럼프가 끊는다. 우리나라 또 지난번에 그 저 강남에 멜라토닝 있죠? 그거 폐쇄했죠. 몇 년 전에 벌써. 그게 북한을 통해서 자금줄이 될 수 있다. 무기 구입이나 핵 개발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멜라토닌도 강남에 몇 년 전에 폐쇄했는데 우리 제자들 전부 다 실업자 됐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솔레이마니가 암살을 당했고 예. 장례식도 치렀고 그리고 이란이 피해 보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거는 뭐 피해 보복을 선언하면서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란이 얘기한 것 정도일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란에서 할 수 있는 보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란은 그동안에 40년간 경제 제재를 받아왔어요. 미국으로부터. 예. 그게 1980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반미로 돌아서면서 미국에 있는 이란 그 120억 달러 이것을 동결시킨 게 시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란을 경제 제재함으로써 이란의 경제가 아주 팔레비 왕정 때보다 뭐 아주 안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데모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2017년 이란의 핵 합의를 파기한다. 오바마 때 그렇게 공들여서 해놓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해버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북한도 김정은이가 지금 많이 거기 영향을 받고 핵은 절대 안 내려놓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핵 합의를 파기한 게 먼저 트럼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란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 제재를 풀라. 그래서 그 핵 합의도 해준 건데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됐죠. 그래서 이 피해 보복 이런 거는 지금 이란으로서는 군사력이나 뭐 열세죠. 미국에 비해서는 완전히. 그래서 지난번 어제입니까? 미사일로 그 미군 기지를 때리는 거. 그 외에는 테러는 안 합니다. 이 사람도 9.11 테러 때 미국에 대해서 애도의 표를 했어요. 테헤란 국민들이 전부. 그래서 테러 국가로 낙인을 안 찍히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 보복 뭐 무작위하게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건 없고 미군에 대한 이제 보복. 그렇군요. 그래서 피해 보복이라고 하길래 뭐 테러 이야기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사실. 예, 원래는 이제 그렇게 우리 시청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란도 지금은 이제 정상 국가로서 국제적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경제 건설에 진력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니까 미국의 이란의 경제가 안 좋아서 얼마 전에 시위가 유가를 많이 올렸죠. 기름값을 자동차. 그러니까 테헤란 시내에서 데모가 일어나갖고 한 300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거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사일로 때린 후에 이란이 물러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확전은 없을 것 같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경제 보복 계속하겠다. 이렇게 맺었죠.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이 솔레이마니 사망 때 성조기를 트위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는 또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현재 탄핵에 하원에서 탄핵돼 있고 상원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문제, 자기 재선 그와 연결해서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이 전쟁을 하면 애국심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탄핵된 상태에서 이란과 전쟁하기에는 자기 재선에도 크게 뭐 불리할 수도 있어요. 유익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고 태극기를 올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란에서도 붉은 깃발을 올렸다 그랬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순교자로서 이란과 피해 보복을 하겠다. 그게 680년
후세인 3대 이맘입니다. 이 이맘이라는 것은 이란에서 예수와 같은 존재예요. 예. 신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이 680년의 독재자 우마이야 왕조와 싸우다가 이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붉은 깃발은 그때만 드는 건데 이번에 또 호메니 때 한 번 들었고 지금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피해 보복이 갈 거다. 저도 그래 짐작을 했는데 아직은 이 이란의 국내 사정, 국민들의 그 경제적 욕구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이란도 확전은 피하고 싶은 거고 미국도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쪽의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정부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이거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방식일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10월 달에 이미 칼럼 신문에도 썼고 호르무즈 파병과 한국의 입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란과는 경제적으로 아주 중동에서 가장 그 경제 협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자원도 많고 그리고 그 1973년 제3차 중동 전쟁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보이콧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아마 판다 이거죠. 우리가 친미 국가니까. 근데 이란이 그 당시 팔레비 왕정 때 친미 국가예요. 그래서 이란이 우리나라에게 석유를 공급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죠. 그때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그 보답으로 이란의 서울로를 만들어 줬어요. 저기 이란에서.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란과는 상당히 외세의 침략도 받고 수많은 그 경제 협력도 정말 형제 국가로서 이렇게 해왔는데 미국이 이제 그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이란의 석유를 사오지 말라. 이란 석유가 한 2, 3달러 쌉니다 또. 그래서 막대한 우리 국익에 관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함부로 그 파병하기도 곤란한 입장이지만 미국의 또 그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군사 주둔비 우리 주한 미군 주둔비를 뭐 갑자기 5배, 6배, 5조, 6조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문 칼럼에 쓰기는 그걸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돈을 내니까 호르무즈 파병은 가능하면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미 대사가 어제도 또 했죠. 파병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의료나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옆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이게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란도 경고를 했죠. 미군과 함께 여기 호르무즈 페르시아만에 들어와서 작전하는 군대는 가차 없이 공격하겠다. 네, 뭐 적국으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였었죠. 그렇죠. 적국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신중하게 지금 그 미군 주둔비, 주한 미군 주둔비 이런 거와 연계해서 또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지금은 거의 뭐 중단됐지만은 그래도 그걸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 우리나라 여야 가릴 게 없이 국익을 위해서 국회 결의를 거쳐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조금 생색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의 경제 대동맥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석유의 7, 80%가 여기를 통해서 오죠. 이게 끊어지면 우리나라 모든 게 스톱합니다. 심지어 우리 전기 것까지 다 스톱될 수 있어요. 사실 일상 가정에는 냉장고니 뭐니. 그래서 아주 우리가 에너지 안보, 이 호르무즈 해협은 생명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미국도 니들이 많이 석유를 거기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한국이 가져가니까 군대를 파병해라.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명예교수 장병옥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